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적 조합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설치작가 민성웅입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떠나면서 남겨진 사물들을 가지고 그 작업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나 아니면 남겨주고 떠난다는 어떤 의미 자체가 그 기능성도 없어지고 그 용도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상감물이라는 어떤 미술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걸 형태적으로 분리시키고 변화시키고 재조합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드는 작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락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다시락이라는 작업은 재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이 남겨놓은 사물들을 제가 작업실로 모아서 이것을 바퀴가 달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객이나 제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구르다라는 작업은 태는 만화경의 형태예요. 근데 그 재료적인 것들이 주변에서 보여지는 버려진 산수와 액자를 제가 형태적으로 변형하고 안쪽에 이제 거울을 부착해서 사람들이 그 내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들여봄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들이 왜곡되고 변형되는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작업 중에 하나는 이제 중첩된 감성 작은 전투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무대 형태의 어떤 구조 위에 세 머리의 이미지들이 들어가는데, 자연 환경이나 먹이 습성, 기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진화를 거듭하고 적응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이제 저는 표현한 게 사회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환경의 어떤 영향으로 만들어진 변화들 그리고 적응들을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제 제가 구상하는 것들이 이제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라는 것의 어떤 외형 부분도 있고 내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기존에 어떤 작업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린 집기들을 제가 작업실로 모아서 내부가 비어있는 외형들, 이제 뼈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신체 위에 위장망을 덮는 작업으로 지금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작업 연계 그 교육 프로그램 키트는 제목을 감각의 놀이터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어떤 방향처럼 제 개인이 아니면 사람들이 공간과 어떻게 연계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어떤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어떤 평면적인 새 공간의 이미지를 나중에 어떤 입체 작업으로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 사물을 각기 다른 곳에서 썼던 사물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구조로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경험해보는 어떤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감각의 놀이터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 스스로도 이렇게 제가 생활하는 어떤 공간, 특히 이제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놀이터의 공간도 될 수 있고 집이라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기억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미적 경험을 한번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이렇게 각자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사용하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그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수업 내용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에코백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완성하면 집으로 가실 때 담아가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봉투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처음 열어보면 그 폼폼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식의 어떤 재료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투명 테이프는 잘라진 어떤 이미지들을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사용할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가위가 있죠, 가위. 이미지를 절단할 때 사용한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용하실 때 조심히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그만 4개의 어떤 바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바퀴를 바닥 골판지에다가 부착하는 재료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우개죠. 이거 조그만 지우개가 있고 필통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색연필이 들어있어요. 그 색연필을 한번 이렇게 통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연필이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도용자가 있습니다. 도용자. 그리고 목공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면에 보면 봉투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우선 우리가 색종이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데, 색종이는 2면이 있어요. 이렇게 반짝이가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일반 색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리거나 모양을 만든 거나, 그래서 그 입체 위에 부착시켜서 좀 더 화려한 어떤 공간 이미지를 연출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판지, 두꺼운 도화지의 골판지가 있는데, 입체 구성물을 올려놓는 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 바퀴를 부착해 가지고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 밑에 이제 3장의 도화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이미지 그림 3장이 있습니다. 3장은 첫 번째로 이제 보이면 벽지에 이게 별 장식이 있는 그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집이라는 어떤 공간. 두 번째로 놀이터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친구들이랑 지내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인 놀이터의 공간이 있고, 이제 가장 또 익숙한 공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있는 교실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의 풍경, 이 3가지 공간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평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북의 1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3가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이미지를 보고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크기를 변경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보이는 어떤 사물들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큰 사물을 조그맣게 줄여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점을 변경하기.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거는 책상을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는데, 이것을 아래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서 자유롭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어떤 상상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로 그려넣기. 세로 그려넣기는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구조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학교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어떤 집이라는 공간, 놀이터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경험했던 거나 보았던 것, 그리고 인상이 깊었던 것들을 그걸 포함시켜서 그림을 그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그림 이미지가 3장이 있었습니다. 그 3장 중에 3장을 각자 도화지에다가 따로따로 그려 넣을 건데,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그 집이라는 공간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씩 그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쇼파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쇼파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놓여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방향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선적으로 쇼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슷하게 되게 이제 쇼파가 그려졌는데요. 저는 조금 이것과는 다르게 저는 위에 있는 어떤 쿠션보다는 재미있는 어떤 인형들이 이 위에 올라 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한번 채워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격자가 많은 창문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격자가 많은 창문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벽에 있는 어떤 창문의 느낌보다는 바닥에 있는 창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바닥에 창문이 있다라는 게.
나중에 장식을 하고 색연필로 색깔을 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한쪽 방향으로 하면 재미가 없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는 작업을 할 때 방향을 아예 바꾸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어떤 공간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전의 어떤 그림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방법도 또 새로운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그리고 여기에 컵은 어디에 위치하면 되게 재밌을까요? 컵을 그냥 의자 위에 이런 컵, 이제 배경에 보이는 별 모양 벽지, 이것은 또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저는 공간을 나눌 때 이렇게 자를 쓰고, 그리고 별을 그리고, 자, 저는 쿠션을 한쪽에다 다른 배치를 잡아서 이쪽에다가 쿠션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패턴도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얘는 반대쪽 패턴으로. 자, 책, 선반과 책이 있죠. 저는 책만 그리겠습니다. 책도 실제 사물보다는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전혀 아까 우리가 봐왔던 이런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내가 생활하는 집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가 끝났으면 그 다음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려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제 채색하는 어떤 시간을 가질 건데요. 원래는 그 프로그램북에는 오려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체작업을 만든 다음에 색연필을 활용해서 장식을 하고 채색을 하는 어떤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채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입체 작업을 들어가는 어떤 작업으로 순서를 정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방식대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입체를 작업을 끝낸 후에 그 위에 색연필이나 다른 재료로 채색 작업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색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전체를 다 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그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어떤 별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데, 화면 전체에서 그냥 노란색이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색연필로 일단은 색을 칠할게요. 도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꼼꼼히 그 밑그림에다가 색을 칠하는 어떤 느낌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냥 막 자유롭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간 살구색 같은 느낌, 이 단면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저는 그냥 면의 느낌보다는 이 색이 있는 어떤 라인 구조가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색으로 채워놓고, 다음에 저는 보라색을 선택해서 이쪽 면에다가 일단 거실의 이미지의 채색은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른 것도 또 동일한 방법으로 면을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개의 공간의 어떤 이미지를 평면 작업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면 드로잉을 이용해서 입체 작업으로 만들 계획인데,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이 가위를 이용해서 그려진 사물들이나 이미지, 공간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위가 되게 날카로우니까 그 잘라낼 때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우리가 이 선형의 모양대로 이렇게 맞춰서 그 잘라나가는 방식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라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르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간이 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저는 이 사물만 이렇게 오려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같이 합쳐지는 어떤 형태로 면 구성으로 자르면 훨씬 더 재밌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 공간과 함께 잘라내는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공간은 이 하얀 면만 남겨놓고 의자의 형태를 다시 잘라내는 구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평면 드로잉으로 봐왔던 느낌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 이렇게 공간이랑 이렇게 맞춰서 면 구성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나머지 공간들도 재미있게 공간과 사물이 이렇게 엉켜 있는 구조로 오려나가는 과정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려진 사물들이나 공간들이 다 입체 작업을 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내가 좀 가장 재밌고 흥미롭다 그런 부분들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진행할 것들은 이것을 입체 작업으로 만들 건데요. 입체 작업을 할 때도 이 자체가 이제 아직은 되게 평면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지만, 이것을 접거나 아니면 휘는 방식을 해서 이 형태 자체가 좀 더 변화가 되는 공간이 되고 사물이 되는 어떤 방식이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의자와 책상 이미지였었는데요, 선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접어보는 어떤 과정을 가졌었는데, 이 과정 자체도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평면 구조에서 입체로 변환이 되는 첫 단계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이제 풀이나 개인이 이렇게 쓰기 편한 재료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보여드렸던 그 카드보드에다가 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그 구성 자체로, 그리고 이제 조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자체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의자의 접힌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이 공간 안에다가
일단은 위치를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배치된 이 의자와 느낌이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단순히 형태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부착된 공간과 되게 어울릴 수 있는, 좀 재밌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이 공간 안에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바꿔보고 가장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느끼면서 최대한 재미있는 어떤 구성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되게 찾아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부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지금 목공풀을 사용하면 되게 접착면이 되게 작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그냥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두 개의 면 이미지를 부착하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냥 편하게 너무 이렇게 뭐 깔끔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면에다가 테이프를 부착하고 아까 생각했던 그 공간에다가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잡았습니다. 이 이미지에 더 포인트를 되게 주고 싶다 라는 부분에다가 이런 폼포미로 좀 장식을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색종이가 아마 처음 썼던 색연필보다는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렇게 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이렇게 좋아하는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어울릴 만한 어떤 이미지들을 포인트를 되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체 구조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인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키트 안에 들어있는 바퀴를 활용해서 요것을 이제 이 하단 부분에다가 이제 바퀴를 부착할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4개를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고 이제 3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이게 무게중심이 잘 맞을 수 있게 하셔서 부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바퀴가 부착됨으로써 이게 하나의 어떤 유동적인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바퀴를 저는 이 아까 이렇게 재료에서 주었던 그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는 이렇게 약간 두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착면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접착면이 있는데 한쪽에 접착면에 테이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바퀴의 하단 부분에 먼저 부착을 한 다음에 이제 윗면에 있는 종이를 제거하고 요 4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밑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어떤 바퀴가 부착이 됐죠. 이렇게 똑같은 과정으로 4개의 바퀴를 이제 무대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대, 되게 유동적인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북에다가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19페이지를 보면 활동지 2번을 보면 공간들은 오려내고 다시 붙일 때 어떤 것을 연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면이나 선적으로 되게 조형적으로 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리고 면적인 구성이 되게 강하다 그러면 선적인 요소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 자체의 어떤 층 자체가, 결 자체가 되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그렇게 연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었던 공간 자체가, 저는 이 자체가 되게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인데요. 공간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만들면서 약간 떠올렸던 게 이번 완성 작품을 생생놀이터라고 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기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저 자신과 공간이 합쳐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에서 생생놀이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자체는 되게 각자에게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간단하게나마 세 개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이 이제 이런 세 단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줄 수 있고, 그러고 이 공간 자체가 합쳐졌을 때 또 다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다른 각각의 공간이 우리가 살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